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이죠.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무라 대표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무라 대표. 네, 박물아입니다. 네, 박물아. 네. 그러니까 발음할 땐 박무라 이렇게 네, 박무라. 되는데, 그죠?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홈파스타를 지금 3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였었고요. 계속 이제 일식이랑 양식을 배웠었는데 포항에 내려가서 파스타 가게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하나 만들어서 잘 돼가지고는 1호점이랑 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는 또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거기서 완전 성공을 해서 그리고 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진출했어요. 부산까지 진출해서 부산에서 이제 파스타 집을 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다시 시작한 게 이제 밀키트. 지금 무라 파스타라고 밀키트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가 역경을 이겨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제가 책을 이번에 썼는데요. 네.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CEO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일단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알코올 중독이요? 네,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암이 3번 정도 네? 걸렸어요. 무슨 암이? 암은 지금 거대 세포종이라고 네. 무릎에 9cm 암을 가지고 있어요. 와, 무릎에요? 네네. 그래서 무릎 속에 저희가 이제 뼈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관절 부위. 관절 부분에 무릎에 9cm 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지금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게 2개가 나왔어요. 지금 알코올 중독에, 무릎 쪽에, 네. 암에. 네.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3개라고 그러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게 이제 역경이라는 게 이제 네. 그 직원들과의 배신과 사람에 대한 배신과 그게 또 크죠.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언제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이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술에 의존도가 높고 손 떨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다행히 손은 떨지 않았고요. 네. 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위로 언니 둘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네. 제가 4살 때 갑자기 이제 감전사로 돌아가세요. 갑자기 감전사로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도 저희가 그런 글이 있는데 우리 언니 말이 아빠가 이제 리어카에 실려왔는데 그 면도칼로 발바닥을 딱 그었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왔대요. 다 탄 거죠. 모든 몸이. 그래서 피까지 다 타버려서. 그래서 그때 엄마가 울길래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라는 걸 알았대요. 네. 저희 둘째 언니도 그때 어렸죠. 저보다 6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홀로 4남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38살 나이에 술, 담배를 배우신 거예요. 동네 어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네, 혼자 못 산다. 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술, 담배를 배우는데 엄마가 잘못 배우신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들 때 술, 담배를 배우니까. 근데 그거를 평생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엄마가 맨날 술만 마시면 울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막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맨날 그렇게 그거를 엄마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언니들은 좀 커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남동생이랑 저랑은 그 엄마의 그 술 뒤에서 그거를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그게 싫었을 텐데. 너무 싫었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술들을 다 마셔버려야 되겠다 약간. 마셔버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어허. 왜냐면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맥주는 없었어요. 다 소주밖에 독한 술이 없었죠. 있었구나. 근데 엄마는 소주만 네. 드시니까. 그래서 맥주가 뭐지? 그랬어요. 저는 소주를 밖에 모르니까. 이거 마시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셨을 때 그 첫 기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원한 아니요, 탄산에 그냥 한 모금? 뭔가 이게 확 올라오는 이 뭔가 이게 뭐지? 근데 어른이 된다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마셨어요. 그 이후로 그냥 이제 소주도 마셔볼까? 양주도 마셔볼까? 더 커지는 거죠. 네, 더 커졌어요, 네. 일이. 그래서 중3 때 소주 마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주 마셨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셨고 뭐 고등학교 때도 늘 술을 마셨지만
20살 넘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마셨죠. 술만 생각이 났던 와, 그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그게 불과 한 4년 전까지. 그래요? 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보상은 저한테 술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일을 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면서도 계속 아니요, 술이었네? 그건 안 되죠. 그 지켜야 될 거는 분명히 지키고, 이 일은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왔겠죠. 근데 이제 일과가 끝난 일이 다음에는 이거 한 잔 해야 되는 무조건 거예요. 한 잔을. 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거죠. 그 자는 근데 시간이 아까워서 술을 3년 전까지 그랬다면 4년 전까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어냈어요? 제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신랑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는 했어요. 근데 신랑이 또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 못하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우리 신랑이 이해 못하죠. 술을 왜 안 마시지? 이해를 서로 못했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에 계시던 그 호텔 차장님이 포항에 놀러 오셨는데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같이 한잔 하다가 두 잔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 그 가게에 모시고 가서 홈파스타 가게에 모시고 가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저희 신랑이 술을 못 마시는데 신랑을 이제 잔에다 넣어놓고 강제로 술을 먹인 거예요. 근데 신랑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몸에서 이런데 술을 먹이니까 싫었는데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가방도 못 찾고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때 신랑이랑 둘이 완전 크게 싸웠어요. 예, 정말 최고로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술에 대한 생각? 저희 언니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엄마처럼 될까봐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결국 술, 담배로 인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즐겼는데 그걸 어떻게 딱 끊었어요?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해봤거든요.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러니까 제가 답을 하는데 독소는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원해 이래서 그래 그럼 너 맥주 말고 그러면은 그 콜라를 한번 마셔볼래? 그래서 콜라를 사두고 집에 가봤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콜라를 마시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냥 맥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콜라를 마시니까 몸에 안 좋겠는데 우유를 마셔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켈리치 회장님 저희가 100일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콜라를 마시다가 그때 바디 프로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바디 프로필 하려면 못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술을 안 마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돼요. 딱 끊어져요. 알코올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신랑과 저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어서 1년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건이었고 1년 동안 대화를 안 하면서 나도 뭔가는 변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했고. 두 번째가 암인데 무릎에 걸린 암. 네. 뭐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때가 제가 이제 거의 술에 29세니까 거의 술에 완전히 피크로 살았을 때였죠. 물론 5년 전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출근했는데 일을 한다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무릎이 왜 아프지?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요. 약국에 가서 파스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다. 내가 겨울에는 보드를 좀 많이 타서 그런지 무릎이 조금 아프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때 내가 보드 타다가 한번 넘어져서 그 의사분이랑 한번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 아프다. 저 엑스레이 좀 찍게 해달라.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나더니 MRI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MRI를 왜 찍어야 되죠? 저 술 약속에 있어서 가야 돼요. 이러니까 MRI를 찍어야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이게 찍고 있는데 조영제를 또 넣어야 된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엑스레이였는데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산병원 선생님이셨거든요. 서울에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그래서 거기도 아산병원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산병원에 전화를 해서 막 의사 선생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너 정신 차려. 너 6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골육종이라는 지금 암이
내가 볼 때는 골육종이다. 골육종이면 너 6개월도 못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벌써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CD를 줄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유능한 내가 교수님한테 예약을 해놨다. 지금 당장 빨리 택시 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도 CT를 보시더니 이게 이 사진을 보시더니 골육종일 수도 있고 거대 세포종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제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통기부스하고 이제 입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골육종이 나오면은 무릎 여기 대퇴부까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골육종은 아니네.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데 그 거대세포종이 또 안 좋은 게 재발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제 죽을 고비는 넘겼잖아요. 다리는 자르지 않았으니.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9cm 뼈를 다 깎아내고 그 안에 이제 그 시멘트, 여기 의료용 시멘트를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철 2개 이렇게 껴놨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저는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암 다 나은 거예요? 그때 나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치 판정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번 수술 받은 네, 거예요? 한 번 수술만 받았고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인데 그러고도 사실 제가 술을 마셨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5년 되기 전에? 네,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을 한 1개월 남겨놨거든요. 근데 무릎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했던 교수님, 원래 했던 저 처음에 발견해줬던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병원에 또 갔더니 또 재발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재발이면은 네. 이건 뭐. 또 재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발하고 또 병원에 또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재발이 잘 된다더니 또 네. 재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수술했어요? 네, 바로 또 이거는 또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수술했죠. 그 얼마나 입원했어요? 그땐 3개월. 3개월? 네, 많이 짧아졌어요. 3개월. 그리고 빨리 재활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다시 또 재발. 또 재발이 됐어요? 네. 이야, 진짜 이거 뭐. 근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수술하면 못 걸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부위가 조금 안 좋은 부위 2개가 지금 났는데 무릎 관절 쪽을 건드려야 돼서 잘 못 걸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살 정도 됐었는데 39살인가 그랬는데 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한 3번 정도 암에 걸리면 좀 덜 아프거든요. 이제 좀 느끼는 고통도 좀 덜하고 덜 힘들어서 그러면 저 수술 안 하고 조금 지켜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좀 지켜볼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이즈 확인만 하러 다니는 와중에 제가 또 40살에 임신을 하고 싶어서 9년 만에 이제 딸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신랑을 설득해서 임신을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었거든요. 임신했다니까 의사 선생님 난리가 났죠. 왜냐면 아이가 커지면서 암이 커진다. 너 미쳤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임신하고 싶다. 왜냐면 지금 저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책임 못 진다. 암을 키워와도 자기 책임 못 진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임신을 해서 바로 애 낳자마자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대단하다고 암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아. 그러면 그 이후로 아이 낳은 이후로 암이 멈춘 거 아니에요? 멈췄어요. 어쨌든 지금 안에 있다고는 해도 2개는 있는데 멈췄어요. 그게 멈춘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 건강을 더 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비법, 네. 내가 요거는 꼭 지킨다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늘 술을 제가 늘 마시다가 지금 또 신기해서 물어봐요. 처제 술 안 먹고 싶어? 이렇게 다들 술 진짜 생각 안 나? 근데 술이 생각이 아예 안 나거든요. 그냥 아예 제 생각인데 이제 모든 피가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로 제가 다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명상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명상? 네. 비법이 또 명상도 있군요. 명상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큰 비법이었어요. 금주, 명상, 네. 요거 2개가 맞아요. 건강의 비법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운동. 운동? 네. 어떤 운동?
제가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29살 때 수술을 딱 하고 저한테 첫 번째 지켜달라는 게 있었어요. 절대 뛰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잘못해서 뛰다가 혹시라도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한 부위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근데 이게 얘가 이제 림프 이 뼈 사이로 이 뼈가 이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폐로 옮기는 순간 저희는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뛰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절대 뛰지 말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완전히 심어놨었던 거죠. 우연찮게 저 아는 동생이 부산에서 제가 오픈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켈리치 회장님 그 같은 그 켈리스라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암 선고로 6년 선고받고 이제 죽는다고 이제 위암 4기였는데 그 친구가 그 극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고 있었는데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위암 4기에서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생존이 네. 6개월인데 네. 지금도 계속 살아 있어요. 이 친구가 달리자고 하는데 제가 안 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생각했던 게 이 언니는 암을 3번을 극복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이 언니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처음에 해운대에서 달리려고 했는데 뛰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뛰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초, 2초, 3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10초 정도 뛰었나?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그 다음날 또 10초, 20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는데 1분을 쉬지 않고 뛰었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언을 해요. 나 10km 마라톤 뛰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딱 3개월 만에 10km 마라톤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그냥 우리가 한 번만 겪고도 주저앉을 만한 위기를 지금 대단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이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무라 대표님과 얘기를 계속 나눠보죠. 지난 시간에 2번의 위기를 극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했습니다. 한 번이 더 남았는데 그 인간에 대한 그 배신감? 뭐 이런 거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컸을 텐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열심히 그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레시피 이런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열심히 가르쳐 놓은 직원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잘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뒷박수를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직원이 동생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러지 했는데 그 친구가 이미 제가 애나라 들어간 사이에 이제 가게 물건을 계속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워낙에 일을 잘해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토요일날 진짜 바빠서 막 웨이팅 있고 손님 정말 많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친구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 바쁘니까 빨리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신발이랑 옷을 집어 던지더니 동생 보고 야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바쁜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들 뒤에 쫓아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훔쳐가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형사한테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친구들도 쭉 움찔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저희 가게 레시피를 가져가서 가게를 차려요. 근처에다? 아니 근처는 아니었어요. 그 조금 멀었는데 근데 그동안 그걸 준비를 해왔다는 게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팠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게를 막 이렇게 다 욕을 하면서 다 뿌리치고 나가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 민사소송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민사소송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나름 이제 승승장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박수 쳐줬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박수를 쳐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직원이 또 왔는데 칼질도 못하길래 제가 열심히 칼질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3개월 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저희 아빠 건물이 있었더라고요. 자기 아. 그 친구 아빠 건물이. 거기다 똑같은 메뉴로 파스타집을 차리는 아이고, 거예요. 참.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 거를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포항에 재료도 많을 텐데 초밥집 차렸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초밥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포항에서는 초밥이 스키다시였어요. 아, 그래요? 포항은 회가 너무 많잖아요. 맞다. 신선한 회가 많은데 어디 밥에다가 밥에다가 거기 생선을 올려가- 싱싱한 회에다 화로회에다가 네. 물회가 또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 먹으러 가면은 그냥 초밥은 그냥 스키다시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식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렇구나. 초밥집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콜라보를 했던 거예요. 초밥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 초밥, 그다음에 육회 초밥 이런 거를 넣었었어요. 생선 초밥이 아닌 파스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완전히 이제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파스타하고 그러면 그게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세트로 나갔어요. 파스타도 괜찮다. 먹고 초밥도 먹고 그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완전 인기가 많았죠. 1년인가 2년 만에 3만 원 팔던 가게를 한 달에 8,700만 원까지 찍었어요. 네. 근데 제가 초반에 어떻게 손님들한테 대했냐면요. 마네킹처럼 가게 앞에서 이렇게 인사만 했어요. 이렇게 90도로 계속. 그럼 사람들이 왜 인사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0몇 년 전에는 포항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문화가 잘 없을 때였거든요. 막 계속 인사만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인사를 해요? 가게 오픈해서 인사해요. 이랬어요. 그럼 한 사람씩 들어와요. 왜 자꾸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호객행위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면은 정말 친절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제 영혼을 다 털어서라도 정말 친절하게 돼서 그렇게 한 사람을 제 팬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손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손님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 무조건 맛이 맛있어야 있어야 돼요. 이제 맛은 기본이야. 음식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은 무조건 맛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요즘은 또 인스타 뭐 이런 감성 이런 거 해서 또 인테리어도 좋아야 돼요. 맞아. 요즘 점점 장사하기 힘들어져요. 사실은 신경 더 써야 되니까.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 대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하고 맛.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인테리어를 잘 해놓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서비스하고 맛은 정말 최고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근데 이게 지금은 포항 분들만 맛보는 거다가 네. 지금은 밀키트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전 국민이 맛볼 수 있겠네요, 이거를. 그 생각으로 제가 사실은 밀키트를 만든 거예요. 제가 파스타를 가지고 5천만 인구를 한번 대상으로 장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밀키트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네. 무라 파스타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진짜 편리하고요.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무조건 저희 파스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맛있고 재료를 아끼질 않았어요. 저희 지난번에 작가님이 한번 드셔보셨지만 새우가 진짜 커요. 핸드폰이랑 사진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핸드폰보다 살짝 작다 할 정도로 새우 그 껍질 새우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데쳐서 손질해서 그렇게 팩에 이렇게 밀봉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육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육수들은 해산물 육수 하나도 포항에서 나는 대게를 가지고 6시간 동안 그 대게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디포리, 명태머리, 그 다음에 멸치,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야채 이런 거 들어가면서 그걸 6시간 동안 구워요. 구운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육수를 이용해서 토마토 소스랑 같이 믹스한다든지 크림이랑 믹스한다든지 그다음 닭육수가 들어가는 요리는 닭뼈를 한 10kg씩 집어넣어가지고는 그거를 푹 구워서 그걸 가지고 함께 믹스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럼 팩 하나 뜯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어떤 꿈이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살아온 게 그 하나에 계속 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점을 찍다 보니 약간 선이 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면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실패해서 밀키트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게 다 점들이 모이기 시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제가 지금 야시장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야시장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야시장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5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보고 누가 나가라고 또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누가 뭘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해요. 노라는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제가 밀키트라는 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들을 계속 찍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밀키트로 스테이크를 한번 팔아볼까 하고 그동안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스테이크 나간 찹스테이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시장이라는 게 저한테 이제 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점들을 찍어놨잖아요. 그 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밀키트 만드는 소스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1분 만에 음식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소스가 다 메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면은 삶아왔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문이 한 4시간 만에 한 200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막 야시장에서? 네. 파스타에 제가 스테이크를 파는데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냐면은 좀 불쇼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불 내는구나. 네.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불을 내기 시선을 떠나서 불향이 들어가면 파스타하고 우리는 무조건 맛있거든요. 고기도. 그러면 불향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도 여기 뒤었어요. 사실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을 막 붙이면은 저희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날 사장님 혹시 눈알도 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점들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밀키트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야시장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라. 뭐든지 해라. 해봐라.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다 경험이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점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밀키트를 해서 엄청나게 저는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밀키트로 막 치고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책에 그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 24시간으로 비교를 하면 뭐 네. 50대? 지금 네. 50대예요? 이제 내일 모레 곧 50대가 되고 있어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아직 인생 나이가 24시간으로 봤을 때는 50대가 이제 겨우 정오도 안 되거든요. 50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지금 48세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겨우 11시 몇 분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아직 점심도 안 먹은 나이인데 저희 보통 구독자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정도 되시잖아요. 물론 20대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무너졌다가 다시 또 시작을 했고 이 책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책이라는 걸 쓰면서 제 인생이 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강의를 또 하러 다니고 또 포항에서 이번에 되게 큰 강의가 또 있어요. 한 200명 앞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됐고 인생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혀. 저는 60이라는 나이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60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40이 됐던 30이 됐던 50이 됐던 절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무조건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게 다 점들이 되어서 나중에 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면이 돼서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나만의 다 스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았다. 인생이. 절대 50도 늦지 않았고 60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무조건 시작하면 되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라. 지금 당장. Right now.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꿈을 땡겨올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박무라 앞에는 좌절은 없군요. 없습니다. 네. 앞으로 뭐 더 승승장구하실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항에서 이렇게 바쁘신데 네. 우리 셀프 TV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꼭 맛을 한번 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오세요. 예, 더 번창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